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유사한 방음터널이 10개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광주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7%로 축소됐습니다. 전남과 부산, 경남도가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선과 달리 여수 순천에서 서울을 잇는 전라선은 수서역을 가는 열차가 없습니다. 매년 전남 동부권 전라선 이용객 60여만 명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최대 현안인 복합 쇼핑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신세계 두 유통공룡의 사업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터널 화재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10곳의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과 구조와 소재가 비슷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기로 소문난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가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차량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음터널이 설치된 곳은 현재 공사 중인 신창지구 방음터널까지 광주 시내 10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터널들이 모두 이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비슷한 구조와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터널 내부를 밝게 만들기 위해 햇빛이 투과되는 투명 아크릴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이 한번 붙게 되면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터널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유독가스 배출량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대한 별도의 안전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 터널처럼 탈출구나 스프링클러 등 초기 화재 진압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틈새가 발생되게 되면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차가 다니는 외에는 완전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연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방음터널마다 관리 주체도 지자체, 산하기관, 민자도로 주식회사 등 모두 달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전에 아크릴 소재 판넬을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나중에 이제 보수 보관할 때 그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관리라든지 유지 상태를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부터 관리기관과 민간 전문기관 합동으로 방음터널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여야 협상을 통해 올해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줄면서 광주의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할인율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고심 끝에 할인율을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10%였습니다. 50만 원짜리 상생카드를 4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된 5만 원은 정부와 광주시가 4대 6으로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액이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 결국 광주시는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 지원액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해 할인율 5%를 검토했는데 소폭 오른 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인당 월간 발행 한도액도 5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좀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예산이 조금이지만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조금 업시켜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려고 제도를 잡았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반토막 난 정부 지원액을 받게 된 전라남도는
내년 초 지역화폐 할인율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남해안을 지중해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도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그리스 산토리니.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부산시와 전남도, 경남도가 손을 잡고 남해안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듭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 수 있도록.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양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시도지사는 천혜의 해양 자원과 뛰어난 역사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대한민국 K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전체가 일일 생활권 또는 1박 2일, 2박 3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이를 위해 민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중단 없는 광역 관광권 개발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개발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1시간대 주파가 가능한 교통망도 확충하고 드론 택시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들을 연결하는 그런 터널과 도로를 통해서 남해안 관광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된다. 세 개 시도지사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목포와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호남선은 용산역의 KTX, 수서역의 SRT가 운행되지만 여수 순천과 서울을 잇는 전라선은 수서역을 가는 열차가 없습니다. 전라선 이용객 상당수가 강남권이나 경기 동부권을 이용하기 위해 익산역 등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배차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여천역, 서울을 가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승객은 익산역에서 환승해 수서역을 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곧바로 수서역을 가는 열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순천 광양 시민들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수서로 가는 SRT나 KTX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서역 고속철은 SRT가 운행을 전담하고 있는데 수서 부산의 경부선과 수서 광주 목포의 호남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서울 용산과 여수 순천으로 가는 전라선 KTX 이용객은 6,700만 명. 이 중 상당수가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용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뿐 아니라 전북,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 인근 주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선의 수서행 KTX는 지금 당장이라도 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라선의 KTX를 투입하는 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10월 수서역 이용을 못하는 전남 동부권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서역 KTX 신설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70.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남도 등 지자체와 전남도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해 수서역 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 운행을 한 뒤 연말 운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연말기획. 오늘은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합 쇼핑몰 추진 사업을 살펴봅니다. 현대와 신세계 등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복합 쇼핑몰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다른 어떤 현안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정부 지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추진 사업.
강기정 시장이 6개월 안에 답을 내겠다고 공언한 5+1 현안 중에서도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등산 부지와 관련된 법정 소송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신세계가 우리 광주 공동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신한력 행정협의체를 통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제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상생 방안과 공공성 확보 논의를 위한 소통 창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아직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광주의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소비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쇼핑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지금 행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자들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기약은 없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광주시의 물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본 계획이 설계가 되는 어느 시점에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사전 행정 절차가 끝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내년 하반기 상생 방안 마련과 국비 지원을 위한 TF를 꾸려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2023년 새해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앞두고 토끼 관련 지명은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남 지역 토끼 관련 지명은 마을 18곳, 계곡 6곳, 섬 5곳, 고개 3곳 등 총 3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에서는 2곳의 지명이 토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끼는 12지 동물 가운데 4번째 동물로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해 만물의 생장과 번창, 풍요를 상징합니다.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수강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풍암동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30대 여성 수강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10여일 만인 지난 21일 숨짐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수영장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사랑의 방한 장화 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수상인은 교동시장 등을 찾아 상인 500여 명에게 방한 장화를 무료로 나눠주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무선 방역 소독기 지원과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서영의 대표이사 장동우 씨가 1,37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283만 9,106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서도 3년 만에 송신년 시민축제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 밤 11시 반부터 70여 분 동안 5.18 민주광장 민주의 총각 앞에서 재하의종 타종식과 신년 메시지 전달, 축하 공연과 불꽃쇼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송신년 행사 개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뒤 3년 만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가 연장 운행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종료 시각인 내년 1월 1일 0시 이후에도 모두 4대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소태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와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전통 도자의 우수성을 알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강진, 목포, 영암, 무안 등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댑니다.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은 다음 달 5일 강진에서 포럼을 열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 발전 방향과 도자 산업의 관광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군은 내년 8월 전라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강과천의 어린 담수어종 16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시군 56개 강과천에 줄어드는 토산어종의 보호를 위해 담수어종의 어린 종자 16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담수어종은 국내 서식 환경에 적합한 실뱀장어와 메기, 쏘가리, 동작에, 붕어, 잉어 등 8개 어종입니다. 내수면어업은 남획과 환경오염, 외래어종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식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나섭니다. GGM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전기차 생산 여부가 핵심인 만큼 내년 10월쯤에 전기차 설비 구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40여일 동안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양산 체제에 들어간 캐스퍼는 그해 12,000여 대, 올해 5만 대 등 누적 생산 6만 2천여 대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동남아 중화권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 5천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억 명의 외국계 회원을 보유한 다국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에 전남 관광 특집관을 만들어 전남 방문의 해와 무안국제공항, 목포 여수 순천 등 주요 관광지를 언어별로 소개하고 호텔 숙박권, KTX 티켓, 항공권을 할인 판매했습니다.